12월 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자, 금요일에 우리가 방송에서 살펴봤지만은 기준점으로 봤던 9월 저점을 하향하면서 마감되는 양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죠. 일단 이러한 약세 배경에는 트럼프 리스크, 관세 부담 또는 2차 전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및 축소 우려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보조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죠. 자, 여기다가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을 표적으로 해서 규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세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돌면서 롯데 관련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이러한 국내 증시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코스피 PBR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0.86에서 0.88배 수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 당시의 수준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0.71배까지 PBR이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시중 뭉탱이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를 급등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시중 뭉탱이 자금은요, 애매할 때는 뭉탱이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아요. 다만 극단적인 저평가나 극단적인 고평가일 때 이 뭉탱이 자금들이 극단적인 저평가일 때는 뭉탱이로 매수가 들어오고요, 극단적인 고평가일 때는 뭉탱이로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뭉탱이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극단적인 저평가로 오니까 뭉탱이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죠. 자,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내려가서 더 빠져서 PBR이 0.8배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또 시중 뭉탱이 자금이 활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연기금이요, 11월 들어서는 계속 매수 쪽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600포인트 미만에서는 저가 매수를 지속해서 해주는 연기금의 모습인데요. 따라서 12월에 지수가 추가로 내려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계속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가 지금 트럼프 리스크나 또는 롯데 유동성 위기설 이런 여러 가지가 산적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선반영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러한 악재들을 충분히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금요일 날에 이러한 기준점을 결국은 다시 하향한다, 양시장 이런 모습은 당분간 혼조 국면이 추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12월에 이제 추가로 내려갈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추가로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오면은 시중 뭉탱이 자금이 또 활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를 감안해 볼 때 결론적으로 12월 장세는 12월 초반권에는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12월 초반을 보내면서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반전이나 실질적인 어떤 회복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내 수급만으로는 위로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점은 일단 분명합니다만은,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시중 뭉탱이 자금이 움직여 준다면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기술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어떤 모습을 살펴볼까라는 점인데, 먼저 주봉 5주선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놓고 볼 때
특정 저항선으로 작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오주선을 넘겼다 빼고 넘겼다 빼고 다시 넘겼다가 빠지고 넘겼다가 빠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 5주 이평선은 특정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특정 저항은 바로 월봉에서 이 5월 이평선이 특정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월봉 5월 이평선이 지금은 추세적인 저항점이다 라고 우리가 놓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저항점인 5월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의 타이밍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매매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저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반전 타이밍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가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기준점이 지금 5월선이니까 5월 이평선 대비 이격과다가 나타나야만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이평선을 돌파 안착해야만 반전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째, 추세 저항점은 월봉 5월 이평선이다. 자, 따라서 타이밍은 저가 매수 타이밍은 이 월봉 5월선 대비 이격과다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 5월선에 대해서 돌파책이 나타나는 타이밍에서 반전의 타이밍이 된다 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20, 60 이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코스피에 들어가서 이 20, 60 이평선을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쭉 갈 듯 하다가 결국 다시 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무너지는 걸 방지했어요. 그래서 위로 쭉 계속 갈 것 같은데 다시 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한국 증시는 위로 계속 상승의 추세나 아래로 계속 하락의 추세가 아니고, 지금의 국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의 혼조 국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혼조 국면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추이를 놓고 볼 때 지금 여기서 또 한국 증시가 계속 끝까지 내려갈 것 같지만 어느 선에 가면 또 다시 대반등의 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까지의 추이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분위기상으로는 하락 추세인데 이러한 기술적인 모형으로는 등락의 혼조 국면이다라고 지금 영역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12월장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도 좀 힘들 내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